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에 앞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아베 총리 피습 사건의 전말, 그리고 일본의 사회 안전망과 경제가 지금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과연 계속 추락할 것인가? 그리고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화, 또 우리 안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역사와 저력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한번 일본의 계속 추락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데믹 상황이 관건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최고 경쟁력은 다른 게 아닌 경제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일본 경제를 완전히 올가매고 있는 거죠. 팬데믹 상황뿐만 아니고 팬데믹으로 인한 또 플러스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건으로 일본 경제가 지금 올가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지금이 아마 최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팬데믹 이후에 그러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수출입 경제가 활성되고 흑자폭이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 국내 여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엔화 약세로 더더군다나 일본 국내 여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건 팬데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은 일단 미국 진영에 합류가 해서 러시아하고 지금 반목 상태고, 러시아에 지금 천연가스가 안 들어온 상태고, 또 여러 가지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현재 경제는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경제가 지금은 최악이지만 기본은 어떤가? 우리가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일본 경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외교, 국방, 일본의 학계, 그리고 일본의 과학, 이 분야를 차근차근 짚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일본이 이런 추락 가능성이 계속될 건가를 우리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경제입니다. 내수시장, 일본은 지금 1억 2천만이죠. 우리 한국보다 2.5배 정도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내수시장이 더 튼튼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환보유계획입니다. 외환보유계획이 중국 바로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세계 지금 제2위로 손꼽히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국채를 중국과 1, 2위를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중국이 1위, 어쩔 때는 일본이 2위. 또 하나는 비상시 안전망입니다. 미국과 상시적인 통화스와프 체결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통하고 있는 국가 브랜드, 2021년 현재 일본의 국가 브랜드는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3위, 또 어쩔 때는 또 4위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3위, 4위를 지금 고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일본 경제가 어느 면에서 탄탄한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죠.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1위를 한 게 일본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비스, 기타 유통 이러지만, 그리고 또 각종 기계, 과학 제품, 이런 수준에서 양보다도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지금 미래 산업이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일본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로봇 분야죠. 로봇은 일본이 세계 1위죠. 거기에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미국과 대만과 TSMC나 이런 데 협력을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소형 원전 산업이 앞으로 또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고 계속 지금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발전 가능성입니다. 우선 제조업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기초과학이 돼야 되는데 기초과학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이런 과거의 장인정신, 그리고 그 장인정신이 집단주의와 가치 상승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의 발전 체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합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조합, 또 자동차 무슨 부품 조합, 이 조합이 활성화돼서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력이 좋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우익 민족주의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쏟았던 정치의 에너지를 좀 더 일본이 경제에 쏟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외교부터, 경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외교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외교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본 외교가 지금 중국과 대등한 관계로 동북아 지역에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 전 총리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도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강력한 동맹관계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총리 4년간 재임 기간에 14번의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하고 상의를 했냐면 한국과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미일 관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를. 그렇다고 중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를 했죠.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정치는 어떤가? 정치는 물론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입니다. 이 앞전 작년에 중의원 선거 때 그리고 금년 참의원 선거 때 야당이 완전히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야당이 붕괴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 중의원 선거 때 입헌민주당 등 야당 5당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후보를 내는 여러 가지 지역구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 다 허사했다는 거죠. 이번 참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결국 야당은 당분간 지리멸렬한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일본 정치는 앞으로 강력한 자민당 위주의 정치가 될 거다. 또 하나 일본 군사력입니다. 일본 군사력은 지금 현재 일본이 지금 GDP의 1%의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이 세계 5위, 6위입니다. 한국보다 한 단계 높죠. 그런데 첨단 무기로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헌법 개정 가능성이 많죠. 그럼 군사력을 대폭 증강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일본에서 금년 말에 안보 법제를 다시 손볼 예정인데 어떤 내용으로 그걸 손볼 예정이냐면 5년 내에 일본의 국방비를 GDP 2%까지 올린다는 얘기죠. 5년 내에. 그러면은 일본은 아마 전 세계에서 중국 바로 다음에 군사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전 면에서도 일본은 지금 적기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요즘 이제 이 적기지 능력이란 말이 상대의 반발을 산다 그래서 반격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북한을 미리서 공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일본의 군사력, 우리가 앞으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그런 군사력이라는 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본 학계, 일본의 학계가 어떤 세계적인 평판을 받고 있느냐. 이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노벨 수상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미국, 영국 다음에 일본이죠. 2000년 이후에 물리학상, 화학상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학계의 평판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문화는 전 세계에서 8대 문화권 중에 하나 소유하고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로지 한 나라가 하나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이 내용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논문의 질적 우수성이죠. 자, 일본의 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과학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초과학, 물리화학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주 산업 분야 어떻습니까? 최첨단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하야부사2라는 우주선을 2014년에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이제 달 우주선을 뭐 내년, 내후년 쏘아 올릴 예정이죠. 일본은 2014년에 하야부사2가 화성 궤도에 있는 소행성 류구를 탐사를 했는데 거기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토양을 채취해 왔는데 20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채취해 왔는데 그게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전 세계 우주학회에서 평판을 받고 있죠. 일본의 과학 우리가 또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앞으로 일본은 계속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많은 기대 수준이 있었지만 그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이게 계속적으로 추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본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도 일본도 앞으로 3년간은 선거가 없죠.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야 된다. 특히 이제 코로나 재유행에서 한국과 일본이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거의 같이 환자가 줄어들 때 줄어들고 같이 또 늘어날 때 늘어나죠. 이런 코로나 문제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한일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본이 계속 추락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 과학, 학계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